밸런스 바디의 준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칭 1번 다리 벌려 앞으로 나가게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간단히라도 들으셨으면은 이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 해보십시오. 따라 해보시고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터지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지금 굳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디스크가 터졌다는 것은 이 막 자체가 터져서 이 터진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 이 떨어져 나간 조각이 신경을 잘못 짓누르게 되면은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통증도 못 느끼고 하체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디스크가 터지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가셔서 디스크 터진 부분을 제거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후에 따라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골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질 경우가 생깁니다. 골밀도가 낮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슘제를 많이 먹는다 해서 흡수가 돼야지 골밀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흡수가 안 되는데 떨어진 골밀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왜 그러느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살찌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살이 잘 안 찌시는 분들입니다. 먹어도. 그 이유는 근육이 질깁니다. 강합니다. 즉 내가 먹은 양이 근육이 바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근육 자체가. 그래서 먹어도 체지방이 잘 안 쌓입니다. 나이 먹어서는 배 쪽이 체지방이 쌓이겠죠. 골반이 굳어오면서. 젊을 때 살이 잘 안 찌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분들이 근육이 영양을 계속 빨리 빼먹기 때문에 뼈로 가는 영양분이 적게 들어갑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남자들보다 여자,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출산을 한 여자들, 아기를 안 놓으신 분들은 좀 덜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아기에게, 태아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신 여자분들이 골밀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상태에서 근육이 강하신 분들, 근육이 강하신 분들은 자연분만하기가 힘이 들죠. 골반 자체가 잘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애를 놓거나 아니면은 제왕절개를 하거나, 근육이 부드러우신 분들은 애를 놓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 강하신 분보다. 그래서 골반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골반이 크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육이 강하게 작용을 해버리면은 골반 자체가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애를 놓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잡아주는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근육이 뭉쳐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절마다, 그리고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마다 그 힘이 꽉 조여지기 때문에, 꽉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마다 지나가는 혈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막혀버립니다. 근육이 짓눌러 버리는 거죠. 혈관은 수없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육이 뭉쳐 있다, 굳어 있다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부위는 혈관이 꽉 짓눌려 있는 겁니다. 혈관이 짓눌려 있다는 것은 피의 순환이 막혀 있다고 보는 거죠. 아예 흐르지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흐르긴 흐릅니다. 그러나 10개가 들어가서 10개가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10개가 들어갔는데 이 짓누른 힘에 의해서 3개가 나온다든가 5개가 나온다든가 많으면 7개가 나온다든가
이로 인해서 뼈에 들어가는 영양분이 공급이 빨라져야 되는데 공급이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공급 자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골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밀도가 낮아지면은 뼈는 약하게 되는데 근육의 강한 힘은 그대로 남아있고 더 강해집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더 굳기 때문에. 다리를 아니면 스트레칭을 아니면 움직여서 근육을 늘려놓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근육은 나무토막처럼 딱딱해집니다. 잡아주는 힘이 너무 강한 거죠. 그 상태에서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아 당겨주는 힘은 강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뼈의 어느 부위를 툭 쳤을 때, 충격을 가했을 때 탁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리를 째는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왜? 근육이 너무 찌기기 때문에. 탄성이 강한 근육도 있고 찌긴 근육도 있고. 차라리 탄성이 강하면 조금 낫습니다. 근데 근육이 찌겨버리면은 늘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너무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시면서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하시라는 거, 이 말을 좀 명심하시고요.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폼롤러에 다리를 올려놓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두동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 궁둥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 이 부분들이 다 압박을 받게 됩니다. 즉 최대한 이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늘려놨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폼롤러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 무릎을 펴시고 양 발끝을 나의 몸쪽으로 최대한 잡아당겨줍니다.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거죠. 이 자세가 나온다 하면은 허리 통증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어깨 통증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겁니다.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많이 숙여질수록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올려놓고 이 상태로 몸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숙여지는 각도만큼, 그리고 숙여지면은 다리 벌려서 앞으로 나가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나가는 만큼, 자, 나가지면은 어떻게 나가지는 만큼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폼롤러만 올려놓고 하체 힘만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만큼,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상태만 되더라도 웬만한 허리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도 웬만한 것은 다 빠져집니다. 팔이 안 올라가는 것도 웬만큼은 다 올라가집니다. 그 웬만큼이라는 것은 저의 기준이고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폼롤러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자체만으로도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눈썹미가 좋으시고 머리에 감각이 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것을 왜 올려놓느냐?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오다리는 다리가 벌어지면서 하체, 다리 자체가 양쪽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궁둥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대퇴골 상부 하부까지 다 연결돼서 뭉쳐 있다는 겁니다. 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리를 올려놓고 무릎 펴고 발끝을 잡아 당겨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만 숙여주면은 뒤에서 궁둥뼈에서 대퇴골 하부, 중부, 상부까지 연결된 이 모든 근육이 늘어나야만이 무릎이 펴지고 앞으로 숙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안 늘어나면은
숙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로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폼롤러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무릎 펴고 양 발끝을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이 자세 하나만으로 뒤에 궁둥뼈에서 대퇴골 전체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숙여지면 더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X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동뼈에서 시작을 해서 대퇴골 상부, 중부, 하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 물론 종아리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반에서 연결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앞에서 뭉쳐있는 근육, 이 근육이 꽉 잡아 당겨지니까 다리가 안 벌어지는 겁니다. 즉 폼롤러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앞으로 숙인다는 것은 이 막혀있는 다리가 벌어져야만이 숙여지는 겁니다. 다리 자체가 안 벌어지는데 앞으로 숙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해보십시오. 나의 다리가 O다리인지 X다리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다리가 O다리신 분들은 폼롤러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무릎을 펴시고 양 발끝을 최대한 잡아당겨 준 상태에서 앞으로 숙여 보십시오. 얼마나 숙여지는지. 반대로 X다리를 갖고 계신 분들 폼롤러에 양 다리를 올려놓고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숙여 보십시오. 얼마나 벌어지는지. 다리를 쨘다는 것은 X다리든 O다리든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처음 하시는 분 다리도 안 올라가는 분한테 다리 올리십시오,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숙여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자, 처음에 O다리인 경우는 올려놓는 게 시급하겠죠?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자꾸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앞으로 몸이 안 숙여집니다. 그러신 분들은 처음에 엉덩이를, 힙을 벽 쪽으로 바싹 붙이시고 넘어가는 걸 방지해야 되죠. 벽 쪽을 최대한 붙이고 난 후에 폼롤러 위에 양 다리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꾸 앞으로 숙이는 거죠. 그러면 X다리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다리 같은 경우는 숙여는 지지만은 자 올려집니다. X다리는 모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다리는 올려주고 어느 정도 숙여는 집니다. 그러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잡아당기는, 앞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려놓으시고 시간만 나면은 폼롤러 전체를 바깥으로 미시든가 아니면은 다리를 미시든가. 다리를 미는 것보다는 폼롤러 미는 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폼롤러 자체를 뒤로 자꾸 밀어주세요. 밀어줄수록 조금씩 더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숙이는 겁니다. O다리든 X다리든 이 올려놓은 자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본이 준비가 된 겁니다. 초보가 아니고 기본이 준비가 된 겁니다. 다리를 올려서 내가 몸을 딱 펼 수가 있을 정도. O다리든 X다리든. 이해되시겠죠? 자, 기본이 준비가 되면 이제 스트레칭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연습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숙이는 거. 양 무릎을 펴고 양 발끝을 나의 몸 쪽으로 잡아 당겨 준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는 거. 숙인다는 것은 어떻게 숙이느냐?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부 골반과 대퇴골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 근육을 다 풀어내야 된다고. 하부 골반 전체를 숙여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너무 힘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힘이 들어도 하셔야만이 나중에
수월해집니다. 이 습관을 안 들여놓으시면은 상체만 자꾸 숙여버립니다. 상체를 자꾸 숙이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상체 숙여봤자 이 상태가 끝입니다. 몸이 안 나가집니다. 골반을 안 숙이기 때문에. 다리 벌려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부 골반과 허벅지 힘으로 몸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벌어지면서 나가는 건데 상체만 숙이면은 하부 골반에 압박을 못 받습니다. 근육이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이 들지만은 숙일 때는 우선은 양 무릎을 나의 양팔로 짓눌러서 무릎을 안 구부러지게끔 딱 짓눌러 버리십시오.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잡아 당겨주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니고 아랫배 하부 골반과 대퇴골 전체를 움직여서 숙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과 대퇴골을 같이 움직여주면은 종아리와 발목은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끝을 잡아 당기는 이 부분만 명심을 하시고 무릎을 눌러주고 상체를 딱 편 상태에서 허리에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부 골반의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허리는 별로 힘이 안 들어가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허리에 힘을 안 주고 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리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신 분들 이 상태만 되면은 허리 통증을 별로 못 느낍니다. 오로지 하체 통증만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하부 골반 그리고 중부 골반 전체를 펴버리면은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편 상태에서 대퇴골 전체를 같이 동시에 숙여주는 겁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 연습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연습만 하신다면 몇 개월이 흐른 상태입니다. 이게 될 정도면. 이것을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도 짧죠.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왜 2시간씩 하느냐? 쉽게 말해서 스트레칭 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모든 근육이 굳어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다리를 재지 않는 이상은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전부 다 근육이 뒤틀려서 굳어오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든 휴식을 취하든 똑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은 전부 다 모든 관절마다 근육이 굳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올려놓은 자세만이라도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골반 전체가 이제 조금씩 움직여지면은 하부 골반을 펴고 양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잡아 당겨준 상태에서 이제 하부 골반을 이제 바닥으로 붙여줍니다. 상체를 숙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체는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부, 배, 아랫배가 바닥에 많이 밀착될수록 좋은 거죠. 붙어지면은 이제 다리 전체로 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부 골반을 붙입니다. 숙이죠. 자, 숙여지면은 이제 숙이면서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밀착이 되면서 이제 허벅지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죠. 이 정도 움직임이 되면은 아니면은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1차적인
변화가 생길 겁니다.